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고이범 선생님 휴대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라는 사이트에서 시사방송을 하는 망치부인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저희 방 시청자이신 우리 안재홍 목사님께 소문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예, 예.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트위터라든가 뉴스에 강정마을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제가 좀 자세히 몰라서요. 네. 지금 제주도의 강정마을이 제주도에서 어느 쪽에 있는 건가요? 한라산 넘어 남쪽 서귀포 옆에 있죠. 한라산 남쪽에 서귀포 옆에 강정마을이 있다. 근데 도대체 강정마을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강정마을에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를 설치하려고, 그래서 공사를 강행하면서, 주민과 또 제주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전국 단위의 평화 운동을 하시는 분들과, 대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왜 해군기지를 제주도 남단에다가 설치하겠다라는지 그쪽의 주장의 근거는 뭔가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예,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그러면 왜 제주도 남쪽에다가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건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지요? 해군에서 제주에 해군기지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는 1992년도에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네. 그때 처음에 거론됐던 데는 화순항이라고, 네. 제주도 서남쪽에 있는 지역에 원래 수심이 깊은 천연 항구로 돼 있는 그 항을 예. 해군기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단 그 얘기가 들어갔었는데, 그 후에도 기회만 있으면 해군은 해군기지 얘기를 했더랬어요. 얘기는 그러니까 해군이 좀 일관성 있게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무슨 해군 부두, 해군 기지, 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름도 많이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오다가 2007년도에 다시 그 얘기를 꺼냈어요. 그때는 2007년도요. 2007년에 그래서 그때는 대양 해군을 지향한다. 대양 해군요? 예, 대양 해군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다시 돼서 그때 화순항에 다시 해군기지 얘기를 하니까 화순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옆에 반대쪽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동남쪽에 있는 위미라는 마을로 위미? 위미요. 예. 위미라는 마을에 항구가 아주 천연적으로 참 좋아서 여기가 해군기지로 적지다 하고 위미로 다시 넘어갔다가 예. 위미에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을 때 강정의 일부 주민들이 87명이 모여서 마을총회라는 걸 했어요. 네. 그 마을총회가 열리게 된 배경도 뒷얘기가 좀 수상쩍은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얘기까지 하려면 길고요. 네. 어쨌든 87명이 모여서 마을총회에서 해군기지를 유치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 강정 주민들은 한 1900명 되는데 주민들이 네. 대부분의 주민들은 마을총회가 열리는 줄도 모르고 있었죠. 예. 그러다가 뒤늦게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마을총회를 긴급하게 소집 요구를 해서 소집을 해서 그 마을 회장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회장으로 뽑았어요. 네. 그게 언제 일인가요? 결의한 게. 그게 2007년 4월에 87명이 모여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이게 2007년 4월이고, 네. 그로부터 2달 뒤에 마을 주민들이 회장을 바꿨고, 네.
그로부터 다시 2달 뒤에 마을 총회를 제대로 소집을 해서, 예. 이때는 마을 주민 700여 명이 모여서, 94%가, 예. 반대 결의를 했죠. 700명이 모여서 94%가 700명이 모여서 94%가 해군기지 유치 반대 결의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런데 해군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그 라고 87명. 주장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2007년 4월에 87명이 모여서 한 회의. 네. 그것만 이제. 그걸 이제 주민 동의를 받은 거라고 주장을 하면서, 해군기지 설치, 건설을 위한 일을 진행을 했죠. 네. 그러다가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주도에서, 그러면, 주민투표는, 이게 국책사업의 경우는 주민투표가, 법으로 하도록 돼 있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여론조사로 도민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이래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어요. 예. 그게 아마 2008년 5월 어릴 텐데 예.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몇 퍼센트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찬성이 몇 프로 높은 걸로 나타났다고요? 예,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몇 그런데 프로가요? 그런데 이게 다시 문제가 된 거예요. 여론조사의 이 대상, 설문 대상 숫자도 너무 적고, 또 해당 지역 주민들도 몇 사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이래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그걸 감사를 했는데, 네. 도지사가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다 하고 발표한 게 5월 14일이죠. 5월 14일. 예,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한 그 기관에 그 파일을 제출 요구해가지고 예. 받아보니까 네. 그 파일이 마지막으로 저장된 시간이 5월 22일로 돼 있는 거예요. 아니 5월 14일에 도지사가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예. 5월 20일에 마지막 파일이 저장된 거로 되어 있다고요? 5월 22일 날 그 마지막으로 저장된 걸로 돼 있는 파일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냐. 네. 여론조사한 그 원 데이터를 제출하라. 네. 그러니까 그거 제출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게 된 거죠. 여론조사 결과가 조작됐다 하는 의심을 그래요. 받게 된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주민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업 그 추진을 강행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 국방부건 해군이건 제주도건 그 감정 일대가 절대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는 사실을 몰랐어요. 절대 보전 지역이요? 그건 뭐죠? 절대 보전 지역은 환경이나 생태 이런 것들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 특별하게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네. 보존할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예. 절대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절대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그 절대 보전 지역 지정을 누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제주도가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건 법으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다. 네. 이런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손댈 수 없다. 손댈 수 없도록 묶어 놓은 거죠. 네. 그런데 그거를 도지사가 해제하는 결정을 했어요. 언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여보세요? 잘 들립니까? 예, 고이범 선생님이시죠?
네네네. 네, 자꾸만 전화가 끊겨서요. 예, 다시 한번. 이거는 좀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도지사가 요 절대 보전 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게 언젠가요? 가만히 있어. 내가 그거, 2008년도에, 예, 2008년에 일방적으로 예. 도지사가.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이제 해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당시에 도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였죠. 네. 그때 도의회가 날치기로 이거를 또 몸싸움 끝에 통과를 시켜서, 네. 절대보전지역 해제에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주도의회가 이걸 날치기로 합의를 해줬군요. 도의회가 승인을 해줬죠. 2008년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난리가 났죠. 네. 그 법을 어기고 절대보전 지역을 해제한 것이 이게 불법적인 것이다 하고 했지만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거기다가 예. 그런 대규모 공사를 하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이제 사업 실시 설계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국방부 장관이 환경 영향 평가를 하기도 전에 사업 설계 승인을 한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또 불법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을 했어요. 불법이다. 그러니까 무효다. 하고 소송을 했는데 소송이 일어나니까 그 사업 설계 승인을 변경 승인을 낸 거예요. 국방부에서. 예. 그동안의 환경 영향 평가는 이루어졌고요. 예. 환경 영향 평가 과정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 이 위원회 내부에서 반대가 많으니까 찬성하는 위원들이 이 주말에 네. 느닷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해가지고 통과하는 그런 아주 이상한 일도 새벽에요. 하여튼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가 어느 한 군데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위법, 불법 이것이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여보세요? 네네네. 주민들이 소송을 냈는데 법원에서는 무슨 판결을 했느냐 하면 네.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에 낸 이 사업 실시 계획 승인 이거는 무효다. 그런데 환경 영향 평가 받은 다음에 변경 승인을 낸 것은 유효하다 하는 판결을 했어요.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냈는데 사고 낸 다음에 면허를 땄어요. 이러니까 무면허 운전사고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 같은 판결이라는 거죠. 하여간 말은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해서 계류 중입니다. 상고 계류 중인데 지금 막 강제 집행을 해 들어오는 거군요. 강제 집행 아직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또 있습니다. 이게 길어요. 예. 절대보전지역 해제한 게 이제 이게 이 법률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다시 소송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전에는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그런 이상한 판결을 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관한 불법 여부를 따지는 소송에 주민들은 원고 자격이 없다 하는 취지로 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재판에서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고 어떤 재판에서는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고 이런 판결. 이것도 지금 대법원에 상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업 부지의 땅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땅을 이제 수용을 하려면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보상금을 받아간 주민들도 일부 있었지만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는 주민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강제 수용을 해서 예. 이걸 다 등기 이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은 주민들도 있는데, 예, 강제 수용을 해서 국가명 소유로 다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상금을 공탁을 걸어놨어요. 예. 공탁을 걸어놓고, 이 보상금을 찾아가라. 근데 안 찾아가니까, 이거 공탁 걸어놓은 거 보상 안 찾아가면 양도세가 계속 늘어난다. 이러니까, 강정 주민들이 찾아갔죠. 예. 양도세, 이거 뭐 10%, 20%, 30% 저러다가 세금으로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저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이번에는 그 시설 물리가 철거해라. 보상금 다 받았잖냐. 이래가지고 그 농사 짓던 거 이제 하우스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치우라고. 그래서 안 치운데 450평 땅 가진 사람한테 과태료 1,600만 원을 물리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의. 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보, 네. 또 국책사업 이런 이름으로 민주주의적인 절차, 예. 또 반드시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 또 그거 외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적법한 절차들,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명분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정부가 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왜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필요한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제일 궁금한데요. 예. 왜 거기다 꼭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러던가요? 남방 수송로 확보를 위한 거래요. 남방 수송로 확보요? 국가 안보와 남방 수송로 확보. 그러니까 소말리아 같은 데서 이제 해적이 출몰 하는데, 예. 말라카 해협 같은 데서도 이제 해적이 나오니까, 남방의 수송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제주도하고 말라카하고 가까운가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남쪽이니까 조금 가깝겠죠? 그런데, 무슨 공군이고 해군이고 무슨 항구나 공군 기지 같은데 비행기가 딱 서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출동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24시간 공군은 하늘에 떠 있고 해군은 바다에 떠 있습니다. 기지는 무슨 임무 교대를 한다거나 급표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기지고, 작전은 이미 바다와 공중에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때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예, 그러니까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로서 적당한 설명이 못 되고, 그 다음에 천안함 그리고 연평도 사태 이후에 네. 그 국방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방 전략이 그전에는 미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었는데, 예. 지금은 현존하는 위협에 대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말라카 해협이나 어디서든 해적이 출몰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런데 제주도 남방 수송로에 해적이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외계인이 지구를 공습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그 위협에 대비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지구를 전체 이 전 지구를 다 요새화해서 외계인의 침입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예.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고이범 대표님께서는 옛날에 이게 한겨레 신문 대표셨던 거죠? 예. 예. 그게 군사 전문가는 아니시지만 예. 제가 그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이동을 할 때 그게 꽤 몇 시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그러니까 해적이 우리나라의 그 바다에 출몰한 적은 없지만 사실 지금 이게 서해 교전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고 서해 앞바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제 그 굳이 제주도에다가 기지를 건설해 놓으면 뭐 만일의 사태에 더 멀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던 거를 조금만 더 붙이고 그것에 설명을 할게요. 네.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자격은, 전 한겨레 신문 사장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 제주도당의 제주 해군기지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하여튼 국방 전략이 현존하는 위협에 대한 대비로 전략 목표가 바뀌었고요. 예. 전하남 연평도 사태 이후에 해군의 전략은 대양 해군에서 연안 해군으로 바뀌었어요. 네, 대양 해군에서 연안 해군. 연안 해군으로. 그러니까 전략 목표가 바뀌었는데 예. 해군 기지가 대양 해군을 주장하던 시절에 논의되던 제주 해군 기지는 정당성을 잃게 되는 거죠. 예. 당장 그 위협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연평도나 서해 이쪽이 더 시급한 것이지. 그러니까요. 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주의 제주 해군 기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주장이 타당한가? 그런 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도 그 내용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그 국방 전문가들은 무슨 걱정을 하느냐 하면, 세계적인 국방 전문가들도 세계적인 평화에 위협이 되는 지역을 중동으로 꼽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위협의 핵심, 긴장의 아주 중심이 이제 동북아로 옮겨왔다고 할 정도로, 네. 동북아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거, 예.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이 라인에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생기면 그 라인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예. 미사일 방어 체제 속에 편입된다. 미국에. 그를 국방 전문가들 하는 건데, 왜냐? 소파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군사 시설도 미국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본국 정부의 사전 협의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미국이 해군기지, 제주에 해군기지가 만들어져도 미국의 이지스함이나 항공모함이나 무슨 핵함 같은 것이 들어올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간의 긴장의 중심에 제주도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세계 평화의 섬으로 남아서 평화의 수도로 노릇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예. 이 중간 긴장의 중심에 제주도가 던져지는 그런 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네. 국방 전문가들은 이제 그런 염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미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해군기지가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코앞에 설치되는
판인데, 그렇다면 중국이 제주도를 아주 자기네를 위협하고 있는 중심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제주도민들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이미 일본 관광객을 넘어서서, 외국인 관광객 숫자로는 뭐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주도에도요? 예,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겠느냐, 여기를.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 수입원인 관광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고요. 반면, 제주도 지금 작년 선거에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전 지사가 그 해군기지를 추진하면서, 해군에 앞장서서 이제 제주도지사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때 얘기한 것이 이제 해군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제주도에 득이 된다 이랬어요. 해군기지를 갖고 오는 게?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그러면 해군, 군인 가족 뭐 이렇게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또 지역 경제가 그래서 활성화되고, 또 건설 사업도 일어나기 때문에 제주도 경제에 득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득이 되겠죠. 제주도의 건설 기업들이 또 이제 공사 하청도 받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게 없다라는 조사를 제주도 산하의 도책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경제 효과를 분석한 그런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진짜? 심지어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면 해군기지를 보러 오는 관광객 수가 늘어난다 하는 황당한 주장도 했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해군기지를 관광자원으로 쓰겠다. 관광객 수 온대요. 오시겠어요? 거기 오시겠어요, 관광? 그니까, 달리 얘기를 하면,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해군기지를 관광하러 오라는 얘기인가요? 아니, 국내 관광객들도, 예. 해군기지를 구경하러 이제 많이 올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예.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 중앙정부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해 왔어요. 제주도지사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 왔는데, 예. 이건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상에 관한 문제, 해군기지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이 지역이 입을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중앙정부에서는 대단히 무성의하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면 검토하겠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고, 예. 어떤 보상 계획도 제시한 바가 없죠. 그러니까, 돈이나 좀 단단히 주면 해군기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부책 사업이라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 네. 이거는 제주도민들 우습게 알지 않고는 이런 법이 없거든요. 예. 이게 무슨, 얘기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예. 과정 전체가 전반적으로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사안으로 좀 똘똘 뭉쳐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민들에 대한 대주민 사기극이 곳곳에 숨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앙정부의 무능과 거짓으로 일관되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우리 정부에 이게 해군 기지를 짓는 문제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를 위한 해군 기지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도 나왔지만, 미중,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미중 긴장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 해군기지가 지금 진해하고 이렇게 군산 이런 데 이렇게 좀 분산되어 있는 거죠? 뭐 동해도 있고요. 예. 또 평택, 진해 뭐 그렇게 되겠죠. 있는데 굳이 제주도에다가 지금 해군기지를 짓겠다는데 이유가 지금 껄쩍지근한 어떤 분명한 논리적인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고 유일한 거는 이제 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을 위한 기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남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중앙정부의 무대응. 지금 현재 그쪽 상황은 어떤지요? 지금은 해군에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놨습니다. 법원에. 네. 그래서 그 마을 주민들 또 시민 단체 회원들 76명 이름을 77명인가요? 76명인가 이름을 적시해서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공사장에 진입하면 1인당 하루 500만 원씩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내도록 하면서 이제 공사 방해를 못하게 해달라 하는 거를 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8월 17일 날 첫 심리가 열려요. 아, 17일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 한 2, 3주 됐네요. 국무총리실에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부, 부처 이름이 하도 많이 바뀌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 하여튼 농림 관련, 업무 협의를 통해서 강정 마을에서 해안, 예. 그 해안 이름이 중덕해안입니다. 예. 그 중덕해안으로 이르는 목로, 아주 좁은 목로가 하나 있는데, 이 목로를 용도 폐지한 결정을 했어요. 목로가 뭐죠? 농사용 도로. 농사용 도로, 농로.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그 땅을 조금씩 내놔서 길을 만든 건데, 이게, 국유지가 된 거죠, 농로는. 농로는 국유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농민들의 땅인데, 이제, 그것도 폐쇄해서 못 가게 하고. 농로를 만든 거고, 이 농로를, 정부에서 용도 폐지한 거예요. 용도 폐지 결정. 그러니까, 이제 길로서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겠다 하는 거죠. 이 중덕해안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구럼비라는 속칭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해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용암단괴라고 용암단괴. 그러니까 제주도의 이 화산 폭발로 해서 만들어진 바위층이 용암 현무암이 대부분인데 예. 그 현무암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상당히 거칠죠. 예. 그런 바위 덩어리들이 이제 해안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맨발로는 걸어 다니기가 아주 불가능한 그런 바다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용암 단괴라고 그래가지고, 덩어리가 하나예요, 하나. 예. 그러니까 아주 부드러운 굴곡의 바위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해안을 이루고 있어요. 대단히 특별하고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거기 가본 것 같은데. 발로도 걸어 다닐 수 있고요. 그 바위에 누워 있으면 감촉이 아주 전혀 색다른 그런 아름다운 해안이죠. 그 해안은 이제 해군이 강제 수용해서 등기 이전을 한 땅과 바다 사이에 있는 공유 수면이죠. 예, 공유 수면은 아직은 서귀포 시가 관장하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예. 이 농로를 통해서 주민들이 중덕 해안에 비닐하우스 같은 천막을 짓고 거기서
반대 운동을 펴고 있죠. 예. 그러니까 농로를 폐지해서 펜스를 쳐서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차차 거기 있는 이 천막이니 뭐 이런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귀포시에 이제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그거를 펜스로 막아라. 라고 하면 서귀포시가 행정대집행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결정이 있고 난 뒤에, 국방부 장관이,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 해군기지 설치 포기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곧이어서 말썽 많은 조현호 경찰청장이 제주도를 방문해서 서귀포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단단히 야단을 치고 왔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곧바로 또 이어서 해경청장이 또 제주도 서귀포 해경을 방문해가지고 적법 절차에 따른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돌아갔어요. 법대로 하면은 시민들한테 안 되잖아요. 서귀포시의 공무원들이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중덕으로 가는 목로, 유일한 통로 그거를 펜스로 막기 시작하면 예. 주민들이 그거를 저지하게 될 거고 이때 경찰이 투입돼서 강제로 진압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면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래가지고 저도 민주당 제주도당 제주해군기지 대책특별위원장의 자격으로 긴급 회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누구한테요? 도지사와 도의장 그리고 야당 여당 대표들에게. 예. 그래서 긴급 회의체를 구성해서 빨리 공권력이 투입돼서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 이거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예. 그 제안을 했는데 마침 도의장도 도지사에게 이 갈등 해소 평화 해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어요. 도의장도. 예. 그래서 도지사와 도의장 여기 지역 국회의원 3사람 그리고 한나라당 도당위원장 이렇게 6사람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는 뭐 뾰족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그동안 3개월 동안 야5당 그러니까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이 야5당이 국회 차원에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가지고 네. 지난 3개월 동안 조사를 한 거를 지난 4일날 네. 지난 4일날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서는 해군기지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왜냐하면 해군기지 입지가 반드시 제주도가 돼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 야오당 또 입장이 2008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회에서는 무슨 단서를 달았냐면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 조건을 달았어요. 그게 뭐죠? 그러니까 해군도 쓰고 예. 그다음에 민간 선박인 크루즈 관광선도 들어올 수 있는 민군 복합형 여보세요? 예. 그게 언제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 예. 이렇게 민군 복합형 기항지 그러니까 해군의 함정들이 기항할 수 있다. 기지가 아니고. 예. 예? 기항지라는 부대 조건을 달아가지고 2008년도 예산안을 2007년 12월에 의결을 해줬는데 네. 이런 부대 조건을 달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해군에서는 민군 복합형 기항지가 아니라 민군 복합형 해군 기지다. 이렇게 하면서 분항 위주의 공사를 해온 거예요. 민항, 그러니까 크루즈 선박이 될 수 있는 민항은 국토해양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예.
근데 국토해양부는 이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야호당 진상조사단에서는 국회가 2007년 12월에 2008년 예산을 의결하면서 민공 복합형 기항지라는 부대 조건을 달고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네. 해군에서는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해군 기지가 하고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군항 위주로 항만 공사를 하고 있으니 예. 이거 공사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공사 중단하고 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그 조사 보고서를 냈어요. 야오당이. 야호당이. 예. 그리고 또 야호당에서는 또 이 해양 생태계 훼손과 환경 피해 위험이 대단히 크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지금 그 강정에서는 이 국가 지정 문화재 그러니까 환경부가 지정하는 그 멸종 위기 동식물이 잇따라서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미 천연기념물인 연산호 군락이 있고 붉은발 말똥개라는 그 아주 예쁜 개들이 살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최근에 맹꽁이로 발견이 되고 네. 멸종위기동물 2종이죠. 그 다음에 제주 새뱅이라는 그 민물 새우도 발견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저 멸종위기 동식물의 1종, 2종에 해당되는 대단히 귀중한 국가지정 문화재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다루냐면 문화재청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라는 거를 문화재청으로부터 받는데 거기에는 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사,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그것에 대한 보호 대책을 단단히 세울 것을 허가 조건으로 제시했거든요. 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해군이 약속들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부와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단 명령 또는 허가 취소 명령을 받을 만큼의 중대한 그 법 위반, 약속 위반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뭐 지금 이명박 정부가 뭐 환경에 신경 썼으면 나라를 이꼴을 만들겠습니까? 이명박 정부가 녹색 성장 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기대하는 바가 컸는데 그 사대강이 제주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육지부에 계신 주민들은 참 많이들 걱정하고 있더군요. 예. 어쨌든 그거 외에도 바로 그 해군기지 예정되고 있는 바로 앞에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범섬이라는 섬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 대단히 아름답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제주도가 몽골로부터 100년의 지배를 받았는데 목포해란 그러니까 몽골인들이 여기서 마을 목축을 하기 위해서 와 있던 이 목호들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그 최영 장군이 대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 마지막 몽골 잔존 세력들을 물리치는데 범섬에서 이제 마지막 그 장수를 붙잡아가지고 그래서 몽골 지배에서 실질적으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그런 역사적인 현장입니다. 범섬이.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해양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이기도 하고 해양 보호 구역이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그 해양 생태계 훼손이나 환경 피해 이런 거는 대단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해군 기지가 들어서면서 이거는 다 망가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문제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 이런 지적도 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 여야 동수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회 특위가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한나라당이 이 국회 특위 구성에 반대해서 일단 그 예결위에 국회 예결위에 예산 소위 제주 해군기지에 관한 예산 소위를 구성해서 여기서 그 아까 얘기한 민군 특화평 기항지라는 부대 조건을 달고 통과시킨 예산이 그 부대 조건을 이행하면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회의가 예정돼 있지요. 예. 그게 지금 언제 시작이 되나요? 며칠 안 남았을 거요. 23일부터 첫 회의를 한다든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네, 곧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17일날 심리가 있고 또 국방부에서는 또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그랬더군요. 이 야오당에서 진상조사단이 보고서를 발표한 바로 그날 국방사업사상 가장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국방부 장관이. 예. 뭐, 윗물이 거짓말하니 아랫물도 따라 거짓말을 하는 거겠죠. 안보라는 얘기를 하면 예.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주장을 하기가 좀 어려운 자칫하면 좌빨로 몰리기도 하고 심지어 한나라당의 김무성 의원은 무슨 그 김일성의 꼭두각시들이라고 그 반하는 주민들을 보고 이런 그 아주 명예에 심각한 훼손을 미칠 수 있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민주주의적 가치, 민주주의의 원칙 이런 것들을 다 망가뜨릴 만한 그래도 되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이런 식의 비민주적이고 포갑적이고 비열한 이런 식의 국책사업 이런 거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여보세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저기 긴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설명해 주셔갖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몰랐던 강정마을의 문제점들 많이 알 수 있었고,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고요. 근데 예. 이제 뭐 이게 지금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문제이고, 이제 저들은 안보라는 문제로 지금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가장 현존하는 심각한 뭐, 적대적 관계에 있는 거는 북한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왜 이렇게 북한에서 먼 곳에다가 해군기지를 지으면서 그걸 반대하면 빨갱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 대표님 아마 이제 오늘 한 번 통화로는 좀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전화 통화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관련해가지고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전화를 끊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 육지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혹은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정에 한번 와보실 것을 권합니다. 예.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요. 환경적으로도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곳인데 이 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 투쟁에 나서서 저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 격려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주도는 공동체 문화가 대단히 발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순우름이라는 그런 정신도 있고요. 이거는
마을에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그 아주 공동체 정신이 상당히 강한 지역인데, 강정은 지금 그게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이 찬성하는 주민들에 비해서 숫자가 훨씬 적은데, 이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이 서로 길가에서 만나도 인사도 하지 않고, 또 옆집에 상이나도 돌아보지 않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이것 때문에 관계를 끊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극적인 일이죠. 강정마을의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찬성하는 주민이든 반대하던 주민이든.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이 지역 신문이 강정 주민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 네.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살을 시도했거나 항상 자살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국 평균의 2~3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대단한 피해를 입고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끝이 나든 강정 주민들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정도예요. 이런 분들 와서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강정마을 저 아름다운 그 해변 와서 거닐어 보시고, 또 여기 와서 돕고 있는 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보시고, 와서 또 밥도 한번 잡수시고, 그리고 국방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활용해서, 또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경에 대한 이 관심을 널리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주장도 해주시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도 해주시고, 몸이 건강한 사람은 와서 방사탑 쌓는데도 돌멩이 하나 보태시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긴 시간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1시간짜리 강의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예, 이 강정마을, 예. 충분하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서 저희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예. 저희들이 또 이제 우리 시청자들이 이걸 또 반복해서 듣다 보면 또 궁금한 사항들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전화 드려서 이렇게 귀한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전화 응해주신 우리 고이범, 예, 이게 제주도당 해군기지 대책특별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지금까지 망치부인의 시사스타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예. 텔레비전에, 많은 이제 트위터나 CBS 라디오에서 강정마을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해군기지가 꼭 필요하다면, 지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아니, 해군기지를 제주도에다 짓지?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배로 몇 시간인데? 그렇게 먼 데다가 왜 짓는 거지? 예, 알고 보니까 미국을 위한 해군기지였다는, 기가 막히죠? 예. 자, 국민 여러분, 제주도는 우리가 가진, 우리 길고 긴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우리들의 자산입니다. 망해가는 미국 눈치 보면서 미국 해군을 위해서 우리나라 제1무역교역국인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면서 굳이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 43.5%를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하면서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